30년 전 대학을 다니며 취업 준비를 하던 어느 날 아디다스라는 스포츠 브랜드의 홍보 마케팅 부서에 자리가 날 거라는 소식을 들었다. 당시 내 꿈은 전문 경영인이었다. 마케팅은 상품이 유통되는 전 과정을 아우르는 일이기에 전문 경영인이 되려면 마케터로 시작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날 무작정 한국 아디다스가 있는 빌딩으로 찾아갔지만 아직 채용 공고를 내지 않았다며 2번이나 문전박대를 당했다. 며칠 후 다시 아디다스를 찾았다. 마침 외출하던 부서장과 딱 마주쳤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형근이라고 합니다. 마케팅 부서에 자리가 난다고 들었습니다. 이력서를 내보고 싶습니다.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모습이 기특해 보였는지 부서장은 이력서를 가져오라고 했다. 신이 나서 집에 오자마자 열심히 이력서를 작성해 보냈지만 여전히 연락은 오지 않았다. 나는 다시 회사로 찾아가 전화를 했다. 부서장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정식으로 시간을 내주시기 힘들면 10분이라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내게 10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다. 누구보다 열심히 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력서에 다 쓰지 못한 장점이 많습니다. 면접을 볼 수 있게 해주시면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결국 그 주 금요일 출근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그리고 30년 후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나는 아디다스 코리아 부사장이 됐다. 지방대 출신의 내가 초고속 승진 끝에 전 세계 10명뿐인 아디다스 브랜드 디렉터가 되고 매출 300억의 아디다스를 1조 규모로 키워낸 방법은 무엇일까? 1. 본질에 집중한다. 입사하자마자 내게 주어진 미션은 아디다스라는 브랜드를 고객의 머리에 각인시키는 것이었다. 당시만 해도 아디다스의 인지도는 르카프와 프로스펙스 등 국내 브랜드에도 훨씬 뒤처졌다. 1990년은 교복 좌일어가 시작되며 스포츠 브랜드보다는 의류 브랜드로 알려지는 게 더 유리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나는 당장의 이익을 쫓아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 정통성을 유지하며 아디다스를 스포츠 브랜드로 굳건히 포지셔닝 해야겠다고 판단했다. 스포츠에 집중해 아디다스라는 이름을 알릴 방법을 찾았다. 그렇게 머리를 맞대 나온 결과물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이 슬로건이다. 스포츠는 살아있다. 시장 상황을 거스르는 기획안에 회사의 반발이 있었지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간절한 마음으로 이야기했고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다. 캠페인은 대성공이었다. 시리즈를 차례로 만들어 브랜드 스토리텔링에 성공을 거뒀다. 연예인들이 이 슬로건을 코미디 소재로 활용하기도 했다. 이후 5년간 스포츠는 살아있다 캠페인이 진행되면서 아디다스는 국내 소비자에게 스포츠 브랜드로 각인됐다. 당연히 매출이 따라왔고 대리점 개설도 증가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 본질을 아는 것이 모든 일의 시작이다. 때론 그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태세를 전환할 수 있다. 2. 내가 주도하는 판을 만들자. 2005년 무렵 아디다스는 부단히 애썼지만 좀처럼 나이키의 아성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있었다. 생각을 해보니 우리는 나이키의 뒤만 쫓고 있었다. 더 이상 나이키가 만든 판에 맞춰선 안 된다. 2002 월드컵을 계기로 축구 유니폼을 일상복으로 입는 것에 거부감이 없어진 시기였다. 운동복을 생활복으로도 입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디다스에는 패션 카테고리인 오리지널스가 있었다. 우리는 스포츠 선수가 아닌 연예인들을 후원했고 그들에게 오리지널 로고가 박힌 옷을 입게 하고 파티를 열었다. 업계 사람들은 아디다스가 드디어 미쳤다고 말했다. 스포츠 브랜드가 연예인을 후원한다고? 그러나 우리만의 판을 만들고 아디다스는 대성공을 거뒀다. 매출의 40%가 오리지널스에서 나왔고 전 세계 10위 내의 판매 실적을 올렸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도 나는 판을 만들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최한 동계올림픽은 스포츠 기업들에게 더없이 좋은 마케팅 기회였다. 하지만 가장 인기가 높은 빙상 종목은 나이키가 꽉 잡고 있었다. 나는 비인기 종목으로 눈을 돌렸다. 그때 발견한 것이 루지, 스켈레톤, 봅슬레이였다. 당시 썰매 종목들은 후원을 해주는 곳이 없었고 아디다스 상품은 비싸서 입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나는 본사에 썰매 종목을 후원하겠다는 의견을 냈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메달을 따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후원은 해봅시다. 아무런 기대 없이 후원한 스켈레톤과 봅슬레이에서 우리나라는 아시아 최초로 썰매 종목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글로벌 본사는 적은 예산으로 최상의 효과를 낸 선택에 박수를 보냈다.
경쟁자가 하는 대로 따라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하면 주어진 여건을 뒤집고 다르게 해볼 수 있을지 나만의 판을 만드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3. 초고속 승진 후 사표를 낸 이유. 2000년 한국 아디다스는 글로벌 본사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사가 되며 독일 본사와의 소통이 중요해졌다. 외국인 직원을 만날 때마다 일을 잘 해내고도 말을 알아듣지 못할 때마다 바보가 된 기분이었다. 이제 언어는 일의 일부가 된 것이다. 나는 고심 끝에 30대 중반의 나이에 유학을 결심했다. 주변 사람들은 왜 갑자기 유학이냐며 나를 말렸다. 그러나 지금 도전하지 않으면 앞으로 길이 없을 것 같았다. 결국 사표를 내고 가족들과 캐나다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2년을 계획하고 떠난 유학은 1년 만에 끝났다. 아디다스에서 2002년 한일 월드컵의 마케팅과 언론 홍보의 책임자가 되어달라고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일이 쏟아졌다. 나는 내가 1년 전과 확실히 달라졌다는 걸 실감했다. 더 이상 외국인과 토론하는 것이 두렵지 않았다. 누가 와도 상대할 자신이 있었다. 그 후 전 세계 10명뿐인 아디다스 브랜드 디렉터가 되어 한국 시장을 키워나갔고 2013년에는 드디어 아디다스가 나이키 매출을 넘어섰다. 커리어의 정점을 달리던 2019년 나는 다시 사표를 냈다. 디지털 대전환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다. 아디다스 부사장이 안주하지 않고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기로 했다. 제가 대체 뭘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는 젊은이들에게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치트키 같은 정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너만의 게임을 만들라고 말이다. 인맥, 재능, 배경을 넘어서는 자기 설계의 힘. 나만의 게임을 만들어라.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